여러분, 기계에도 사람처럼 일생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기계의 수명 주기를 고장률이라는 렌즈로 한번 속 시원하게 들여다볼 건데요.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집어주는 거죠. 뭐냐면 시스템이 고장나는 게 그냥 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갑자기 팍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예측 가능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설비 신뢰성을 잡는 첫 단추거든요. 그럼 이 기계의 일생을 한눈에 쫙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재밌어요. 바로 욕조 곡선. 지금부터 이 욕조 곡선을 따라가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바로 고장률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리스 문자로는 람다라고 쓰고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심장 박동 같은 거예요. 이 심박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추적해 나가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펼쳐볼 무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 유명한 욕조 곡선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왜 욕조냐? 생긴 게 정말 욕조처럼 생겼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곡선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모든 시스템에 겪는 유아기, 바로 초기 고장기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좀 불안정해요. 뭐 제조 과정에서 미처 발견 못한 결함이라든지 설치가 좀 잘못했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장이 꽤 잦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잡히고 시스템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황금기, 가장 길고 안정적인 성인기가 찾아옵니다. 우발 고장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는 고장률이 아주 낮고 또 언제 고장날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뭐랄까, 갑자기 번개를 맞는다거나 외부에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고장이 랜덤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시스템의 노년기, 마모 고장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품들이 닳고 피로가 누적되고 성능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고장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스템도 서서히 은퇴할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초기, 우발, 마모, 이 세 단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내가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느 단계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이 곡선의 비밀을 풀어줄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베타라는 값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다 같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뭘 보고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코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 정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베타 값입니다. 형태모수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숫자 하나가 마치 DNA 검사 결과처럼 지금 이 시스템이 팔팔한 청년기, 안정적인 중년기인지 아니면 쇠약한 노년기인지를 딱 하고 알려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베타 값이 1보다 작다. 아, 아직 길들여지는 중인 초기 고장기구나. 1에 거의 가깝다. 와, 지금이 바로 황금기, 우발 고장기구나. 그리고 1보다 커진다. 그럼 슬슬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 마모 고장기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시스템의 인생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단법을 알았으니까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처방을 내려야죠.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관리 전력은 과연 뭘까요? 그냥 이론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 철도 현장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베타 값이 0.7이 나왔어요. 자, 0.7, 1보다 작죠? 이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초기 고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새로 설치한 선로 전화기 모터였는데요. 아직 안정화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혹독한 버닌 테스트를 거쳐서 숨어있는 초기 결함들을 미리 다 잡아내는 겁니다. 일종의 예봉주사 같은 거죠.
좋습니다. 다음 케이스. 이번엔 베타 값이 딱 1.0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뭐 거의 교과서적인 숫자인데요. 아주 안정적이란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한 5년 정도 사용한 신호 계정기였는데 말 그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고장이 거의 없지만 한 번 나면 언제 날지 예측이 안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방정비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베타 값이 2.3이 나왔네요. 1을 훌쩍 넘었죠. 이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저를 교체해 주세요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10년 넘게 쓴 절연체였는데 이미 마모가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로 계속 쓰다간 언제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최선의 전략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용과 안전을 모두 잡는 현명한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쭉 욕조 곡선과 베타 값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싶으실 수 있죠. 이건 그냥 멋진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끼고 나아가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강력한 도구예요.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기계는 결국 늙는다. 고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둘째, 베타 분석은 언제쯤이라는 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데이터로 말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욕조의 양쪽 벽을 허물어서 길고 평평한 바닥만 남기는 겁니다. 즉, 고장 없이 오래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죠. 문제가 터진 뒤에 허둥지둥 고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미리 내다보고 한 발 앞서 조치하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한 시스템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기계의 일생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세상의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 곡선이라든지 사회적인 트렌드의 변화, 어쩌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이렇게 숨겨진 예측 가능한 곡선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